발표주제는 8.15 행사에 관한 대회안을 오늘 결의를 하는 걸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개혁인데 동성애, 이단, WC와 인권 세속에 물든 교회를 척결할 그 방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발표해 주시고요. 정치적으로는 부정선거, 또 공산주의 척결과 사회로 성천에 승리하고 여러분 중에서나 저희 회와 함께하는 누구든지 이 뜻을 가진 분들이 국회로 가서 이 약법을 맞는 법을 발의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2부 회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아까 일부 예배사에서 발표한 대로 오랫동안 부정선거라든가 동성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하고 싸워왔던 우리 성준경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척결 방안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성준경입니다. 이 선거가 잘못되면은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가 저렇게 독재가 되는 거는 부정선거하기 때문에 스탈린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개표하는 거다. 개표가 100% 나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서 뭔가 하면은 투표하고 넣을 때 어디다 찍었나 확인하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만약에 김일성이 안 찍으면 그냥 죽여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는 거의 다 100%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 선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부정선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최인규하고 이정재하고 국회 부의장하고 세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고 이제 이규부인의 가족은 아주 완전히 다 전멸했잖아요. 이강석이가 저 아버지 쏴주고 엄마 쏴주고 동생 쏴주고 자기가 자살해서 그래서 그 이규부인 가정이 아주 쌍망해버리고 그렇게 이제 세 사람이나 추인그 내무부 장관하고 국회 부의장하고 이정재하고 세 사람이 사형을 당해서 이제 끝이 났는데 그래서 이 투표를 부정선거를 하면은 사형당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40년 동안은 없었어요.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김대중이 이제 대통령 되고 자기가 다시 좌파를 다시 재창출하기 위해서 이회창을 안 시키고 노무현을 시키려고 이 노무현이 어떤 사람이면 첫전 빨갱이에요. 노무현이 아버지 그 형하고 저 삼촌하고 돌에 맞아 죽고 이 사람들도 밤에 야밤도주 해가지고 전라도 사람인데 저 봉화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경상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그 장인도 권양숙이 아버지도 그 죽창으로 이웃 사람 다 죽여가지고 아주 그 장인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순한 빨갱인데 이 김대중이 그걸 알고 노무현을 시키려고 그래서 박지원이하고 이해찬을 시켜가지고 조혜주하고 해가지고 그 유재화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 사장을 설득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까스로 해서 노무현이가 이해찬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중에 이제 그 유재화 씨가 그거를 양심 고백을 했잖아요. 난 이렇게 해서 난 기계 공장 사장인데 이렇게 해서 김대중이 해서 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정선거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자기 양심 고백을 다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노무현이 대통령 된 것이 바로 부정선거로 됐다고 하는 게 다 밝혀졌는데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말이죠. 이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면서 국정원에 580명을 자기 사람으로 교체했어요. 그리고 이종찬이를 국정원장을 시켰잖아요. 이종찬이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 지금 기념관 지려고 그러는데 그 기념관 지면 괴물이 된다고 이종찬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종찬이는 좀 수상한 사람이고 그 김대장하고 다 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48년도 8월 15일이 아니고 저 상해 임시정부 세운 게 그게 바로 대한민국 연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 이종찬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그래서 가서 그 광복회에 가서 데모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 이종찬 사람들은 또 와서 이종찬을 지지하고 옆에서 반대는 또 반대대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해 임시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장개석한테 도움받아가지고 유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있지 못하고 저 준경으로 가가지고 그 준경에서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주권도 없고 나라도 영토도 없고 백성도 없는 게 무슨 나라이지 말이죠. 이건 상식이잖아. 세 가지 3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이제 성립이 된 것이고 그 유엔에 가서 12월 달에 가서 이제 인정까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유엔에 참여국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8년도 8월 15일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일인데 그거를 상해 임시정부가 그게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김대중 때부터 이 부정선거가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문재인이 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된 거 그게 드루킹 사건으로 해가지고 김경수가 들어갔잖아요. 김경수 그건 사실 꼴이에요. 몸통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그렇게 하고 그때 그 조혜주가 문재인이 특보였는데 특보를 갖다가 선관위에 사무총장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그 야당에서 다 반대, 신문도 나오고 다 그때는 그랬는데 그걸 반대를 갖다 시킨 거예요. 좀 부정선거 하려고. 그래서 이 6.13 지방선거에 어떻게 되는 거는 서울이 25개 구인데 수초 하나만 되고 24개 구청장이 전부 다 더불당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의원 120명 중에서 115명이 더불당이고 인천에도 그 시의원이 38명인데 36명이 더불당이에요. 이 경기도는 131명 중에서 130명이 더불당이고 하나만 미통당이에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완전히 그냥 그래서 5구 대선도 부정선거고 6.13 지방선거도 그렇고 4.15 부정선거 그것도 그 부정선거라는 거를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발표했는가 하면은 당투표에는 더불당은 33%고 미통당은 34%예요. 1%가 한 45만 표가 돼요. 그런데 당을 찍은 사람들이 딱 국회의원 찍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일 투표에서는 123대 124로 미통당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204대 45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7명이 떨어진 녀석들이 다 전부 다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57명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내 사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진 다 찍어가지고 얘들은 가짜니까 가짜 국회의원이니까 이거 빨리 이건 처리해라.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지금까지 원래는 6개월 내에 가처분 신청은 바로 하는 건데 바로 안 해도 6개월 내에 다 해야 되는 건데 180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법에는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냥 홀더하고 그냥 놔뒀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권이 바꿔진 다음에 대통령 바꿔졌기 때문에 김명수를 비롯해서 13명 대법관 다 전부 다 직무유기, 또 직권남용, 또 부정선거 방조죄, 공범죄 이렇게 4가지 죄목으로 해가지고 다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2주 만에 다 전부 다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이 문재인이 코로나가 지금 4만 8천 명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말이죠.
또 백신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고 백신으로 죽은 백신에 비용신 든 사람이 지금 한 4만 명 됩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외무부에서 의사회에서 이건 중국인 끊어야 된다고 해서 다 외무부에서 여기 차단했어요. 중국인 차단했는데 2시간 만에 문재인이가 우리는 중국하고 고통 나눈다고 하면서 그걸 해제를 해가지고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 코로나가 한국에 이제 만연이 된 거예요.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대만 같은 데는 환자들 별로 없고 죽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죽었지. 그런데 그래서 내가 여적죄로 대통령은 여적죄 아니면 또 못 걸기 때문에 여적죄로 이거 국민 다 죽게 한 거 이건 여적죄다. 그래서 여적죄로 고발하고 또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2번을 선언을 했어요. 해마다. 그래서 내가 그 종전선언이 뭐고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하는 거고 미국 철수하는 거는 공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9.18 이북에 가서 그 평화 합의한 게 뭔가 하면은 항복선언이에요. 그 지금 6개 사단, 전투단이 6개 사단을 없애버리고 군인을 전부 다 18개를 줄여놓고 방어도 다 헐어버리고 아주 완전히 김정은이가 들어오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왜 못 들어오느냐? 이 미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미군만 아니면 그냥 다 들어와도 꼼짝 못하는 게 이게 말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적죄를 고발했는데 다 소용없어요. 기각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된 다음에 내가 5월 22일 날 작년 5월 22일 날 다시 내가 검찰에다가 대검에다 다시 고발했어요. 문재인을 고발했는데 2주 만에 다시 기각이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 바꿔줬지 그 밑에 놈들은 다 그냥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고발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저 김명수가 이제 떠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김명수가 이제 임명한 사람들도 이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9월달 넘어서 내가 다시 고발장을 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정선거가 어떤 사람은 부정선거가 없다고 무슨 부정선거냐고 그러는데 왜 부정선거가 왜 없어요? 우리 한국기 가져간 나라들이 다 부정선거 이 기계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반환하고 나라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 기계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기계는 사람이 허락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 2표 이쪽으로 가져와. 그러면은 2표 가져오고 3표 가져오면 3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100% 중에서 3표 가지면 6%가 차이 나는 거예요. 6%가 저쪽에 3표 주면 이쪽에 3표 누르면 6%가 차이 나는 거예요. 10표 가져와라. 10표라면 20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일 투표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가 10.73으로 이겼어요. 10.73으로.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이가 10%로 0.10%로 이겼잖아요. 0.10%가 아니지. 그냥 10%로 이겼지. 자, 그러니까 10.73으로 이겼는데 그 7천 때문에 윤 대통령이 됐는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면 4.15 부정선거 때 유시민이가 180석으로 더블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180석이 된 거예요. 유시민이 지금 양동철이하고 다 통하기 때문에 걔들이 장그렇게 조회병에서 통하기 때문에 180 만들어 놓은 걸 알고 180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면 이재명이 1%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번에도 윤석열이가 1%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졌느냐? 왜 0.73 이겼느냐? 부방대가 다 사진을 찍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인천도는 막장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이 부방대 때문에 0.73으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방대의 공도 크고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이렇게 정권 교체를 시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이제 가깝게는 부방대가 그렇게 다 사진 찍어가지고 사람 전부 다 수요를 세고 그랬는데 얘들이 하도 막 사람 투표인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으니까 이쪽 표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대개 다 사람들이 적게 나오는데 투표 숫자보다 훨씬 더 많게 나오니까 그래서 전부 다 사람 숫자 세우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인천도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0.1%를 이게 만들었는데 0.73으로 진 이유는 바로 부방대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많아가지고 전부 다 우리나라 기가 같은 데가 다 부정선거가 밝혀져가지고 대통령 다 그만두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가 안 잡히면은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번에 그 사무총장을 바꿨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법대 동기인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연수원 원장인데 이 사람 사무총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좀 조금 아마 좀 안심하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박지원이 이해찬이 심어놓은 놈들이 다 지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그래도 위험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무총장이 다 전부 다 진주주의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바뀌어지니까 윤석열이 동기동창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안심이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국힘당 당대표 뽑을 때 제가 거기 여러 군데 몇 군데 갔었어요. 갔는데 보면은 사람이 누가 제일 많이 나왔느냐? 황교안 대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꼴찌가 된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됐어요? 그걸 전부 다 선관위 맡겨가지고 선관위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 황교안이가 지금 부정선거 들고 나오니까 황교안이 미워서 꼴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관위가 다 조정을 하는데 이 국힘당에서 선관위 겁을 내가지고 무서워서 선관위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선관위 잘못 보이면 국정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국힘당에서 들고 일어나 싸워가지고 선관위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관위가 두려워가지고 선관위를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인정하니까 저 꼴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웠는데 조금 이제 조금 우리가 한숨 놓을 수 있는 거는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연수원 원장인데 이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윤석열이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 사람 뿐가 그 사람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지금 다 심어놓은 게 전부 다 그 옛날 사람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사무총장이 다 지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부방대들이 지금 한 2만 명 되거든요. 2만 명 되는데 그 부방대들이 그냥 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전부 다 선거마다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지난번 정권 교체가 된 거기 때문에 어제도 인천에 부방대 간담회를 했는데 다들 모여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안심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기계 쓰지 말아야 되고 사전 투표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선거 현장에서 며칠씩 함을 며칠씩 놔뒀다가 하는 거 그러면 그냥 부정선거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대만 같은 데는 선거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투표를 해요.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요. 옮기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다. 이게 며칠씩 잠을 잔다든지 그러지 말고 그냥 선거하고 그날부터 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부정선거를 막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다 공사가 되다시피 했어요. 지금 아주 구석구석마다 좌빨이 안 들어앉아요. 무섭니다. 지금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이를 빨갱이라고 그랬다가 고소당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영일 변호사예요.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이가 고발했는데 무혐의 처리됐어요. 예. 왜? 이 문재인이가 월남이 망한 거를 희열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신영북이야 국가혁명당 당선대 신영북이를 제일 존경한다고. 그 신영북이라는 빨개 중에 빨개인데 그 신영북이를 자기가 제일 존경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공산주의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했어요. 간첩. 그래서 문재인이가 또 고발했어요. 세 번이나 구속됐었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문재인이 간첩 아닌 거는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USB 준 거 그거 가져와 봐라. 간첩인데 확실하지. 그런데 그 재판소에서 그걸 가져와라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가 되고 전광훈이 무죄가 된 거예요. 3번이나 구속됐다가 간첩이라고 했는데도 무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영주도 공산주의자로 했다가 무죄가 되고 전광훈도 무죄가 된 거는 이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가져오니까 안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하면서 우리 국민이 많이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이건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끝장나는 거니까 뭐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죠. 해방되고 이북이 교회가 이남보다 3배가 더 많았어요. 3,200개. 이남은 1,050개. 예? 그런데 3배가 많던 교회가 이북 하나씩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봉석교회 그뭐 칠골교회는 그건 다 응? 저 김일성이가 여기 이북도 교회 있다고 하는 거 그냥 자랑삼아 만들어 놓은 거지 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공산당원입니다. 공산당원. 그저 우리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안 할 때 아멘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 가짜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는데 막 그냥 그 유혹을 막 하고 미국의 그 목사한테 막 죽인다고 그러고 미국도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주 정말 위험한데 제가 강원목회자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강원목회자 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 2주 앞에 놓고서는 내가 절대 문재인 찍으면 안 된다. 문재인 찍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 젊은 목사 셋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여기 축사하러 왔지 그 얘기하러 왔냐고. 문재인이가 왜 빨개냐 이거 못된 말이니까 내가 문재인이가 비서실장 할 때 저 제주 4.3 사건 1,650명 죽인 사람을 빨갱이를 그 의사를 만들었다 그거 말이지. 예, 물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고 그 사람은 비서실장인데 두 놈이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왜 빨갱이가 아니냐 말이지. 이 문재인이가 교회 없애는 법 만든 거 아시죠? 지금 교회가 다 교회에 대한 모르고 있는데 교회 없애는 법을 만들었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교회 없애는 법을 만든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말이죠. 그런데도 교회가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더블당 애들은 절대로 국회의원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더블당 애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안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사파가 구석구석에 다 박혀 있는데 이것들 다 찾아내서 정말 사형을 지키든지 아니면은 종신징을 지키든지 해가지고 이 주사파 뿌리를 뽑자는 건 우리도 월남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지키는데 앞장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초기